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3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까다롭습니다. 34번, 35번, 36번은요, 지난 23회 때 또 25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정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요. 딱 보고 좀 어렵다 느껴지면 바로 또 넘어가야 되죠. 시간을 안 분해서 시간이 남으면 풀고 모자라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거주자 갑이 2015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 관계인이 아닌 거주자입니다.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했죠.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하는데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즉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상업용 건물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본 거예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취득 당시에 8천만 원 주고 샀죠. 그렇다고 8천만 원이 취득가액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천이고요.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은 5억이네요.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이 5억이고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이 빌려온 게 있네요. 그러나 1억을 빌려왔지만 채권 최고액 설정 금액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의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증여자가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했을 때 그 증여가액은 얼마였나요? 5억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증여자의 채무를 금융기관에서 수증자가 인수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증여자가 빚진 수증자가 얼마 인수했나요? 채무 인수액은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이 5억인데 야, 내가 너에게 5억을 줄 테니까 내 빚을 네가 대신 갚아라. 그러면 5분의 1만큼 빚을 갚는 거지요.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5억을 증여했지만 대가성이 있는 1억만큼을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4억은 뭘로 볼까요? 이 1억은 부담부 증여가 되겠죠. 그러면 4억은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만 양도로 보는 거니까 5분의 1만큼을 계산해야 되겠죠. 취득가액도 5분의 1, 양도가액도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에?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죠? 8천만 원 주고 샀지만 이게 다 아니라는 거지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8천만 원 곱하기 그죠? 8천만 원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지요? 그런데 채무액 인수액은 얼마입니까?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 인수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채무 인수액 1억이니까 결과적으로 5분의 1이 되겠죠. 8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면 1600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여자는 옛날에 8천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걸 증여했어요.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내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수종자 네가 1억을 변제해라.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5분의 1만큼을 부담부 증여로 양도로 보는 거니까 취득가액도 5분의 1만큼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가액도 5분의 1만큼 계산하는데 거기 양도가액은 구할 수가 없어요.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죠. 감정가가 나왔나요? 나왔네요. 감정가는.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5억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 5억 분의 채무인수액 1억이니까 뭐 1억이 되겠네요. 양도가액은. 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은 1600이고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양도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1억이 되겠어요. 만약에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1억에서 1600을 빼니까 8400이 양도차익이 되겠네요. 자,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5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면 약 전용면적이 50평이 되겠고요. 분양면적은 한 60평 되겠죠. 10년간 보유한 후 1세대 1주택을 12억에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요.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에 양도했네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8억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4억이네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4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합니까?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4억이죠? 곱하기 양도가액 12억분의 양도가액 12억 마이너스 9억이니까 1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네. 1억.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4억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억입니다. 근데 10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은 30%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은 최고 80%니까 양도차익 곱하기 80%. 그러면 8천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가 될까요? 8천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0일이니까 2011년, 12년, 13년, 14년 3년이 넘었죠. 등기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취소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얼마일까? 양도소득세를 구하는데 최소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은 얼마일까라고 했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가 1억입니다. 기준시가가 얼마라고요?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이렇게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죠. 그죠? 3%. 그러니까 1억의 3%면 얼마가 될까요? 1억의 3%면 30%, 300만 원 되겠죠.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은 3억 원입니다.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 원이다. 자본적 지출액은 1억 4천만 원이고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은 2천만 원이다. 이때 양도 차익을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양도가액이 불분명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감기가 되겠죠?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기준시가. 다시요.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 가격 먼저 하고 감정가액하고 기준시가가 되겠죠. 그러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알 수 없다. 매감환기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요. 만약에 매매 사례 가격이 나와 있나요? 양도가액, 매매 사례 가격. 매매 사례 가격이 3억이네요. 그죠? 매매 사례 가격은 3억. 매매 사례 가격이 나와 있어요. 3억. 그리고 필요경비. 매매 사례 가격은 3억이고요.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자본적 지출은 1억 4천, 양도비용은 2천. 그럼 필요경비는 얼마가 될까요? 필요경비는 1억 6천이죠. (1억 6천)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1억 4천. 이러한 양도 차익이 하나 나오고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 가격이 나왔는데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 가격이 안 나왔죠. 그러면 환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환산.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이 환산 취득가액은 원래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죠? 3억입니다. 3억. 매매 사례 가격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 나왔어요? 2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나왔어요?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그러면 환산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양도가액 매매 사례 가격 3억에서
1억 5천만 원 빼고요. 또 필요경비 계산공제 빼야 되겠죠. 환산했으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기준시가의 3%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니까 1억에 3% 얼마입니까? 300만 원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1억 4,700이 되겠네요. 맞나요? 1억 4,700만 원. 그죠? 300만 원 빼니까요. 결과적으로 1억 4,700만 원.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은 얼마나 될까요? 1억 5,300이죠. 그러면 3억에서 1억 5,300 빼니까 1억 4,700이 되겠죠? 그거보다 양도 차익이 적은 건 얼마일까요? 1억 4,700하고 1억 4천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시킨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 정답은 1억 4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한번 쭉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겨서 37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것. 여러분, 미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 안 한 거잖아요. 미등기는 높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는 비과세한다. 틀렸죠?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미등기로 팔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70%입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적용 시 당연히 실지 거래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은요,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미등기로 팔면은 아주 축소 적용입니다. 쓰세요.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축소 적용한다. 어떻게? 등기자산의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10분의 1 적용. 결과적으로 등기자산이 3%인데 미등기는 0.3%를 적용하니까 10분의 1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등기 자산에서 뭐 합니까? 제외됩니다. 6번. 장기 활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기 활부 조건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7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는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9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역시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3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금이 그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상당히 3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내년에 가서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2016년도 5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했죠.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팔고 또 예정 신고했어요. 그러나 당해년도에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과 두 번째 양도하는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한 번만 양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2회 이상 양도하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이번에 신고할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합산하게 되면 과표가 늘어나니까 세율도 역시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세율이 높아지겠죠. 4번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고는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과세관청은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정신고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의무불이행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허가구역 외 존재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2015년 5월 15일 날 팔았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7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 맞고요.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 토지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제는 물납을 하게 되면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가능한데요. 물납하기 전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도록 되는데, 자, 이제는 물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5번 지문을 쓰세요, 여러분.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2번도 틀렸고 그 당시 시험에는 5번도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5번도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에 의한다면 5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부터 역시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또 잠깐 쉬었다가 40번부터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